법조계에서는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검찰 출신한 A 변호사 유동규가 최종 의사결정 역할을 한 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줬다라는 의견. 변호사 B 씨는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 법원도 눈치를 볼 법한데 의중을 상당히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중을 상당히 드러낸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장윤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뭐 중간 관리자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유리한 정상, 그러니까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유 부분에서 좀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런 얘기 말고도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 등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는 유착에 대해서 몰랐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민간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결을 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알기는 당연히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정 의원님도 앞서 말씀 주셨지만 이번 사건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제 따로 열리고 있고 이거 재판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1심 판결을 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과 바로 연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1년 과거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동규 씨와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들으신 대로 유동규는 아니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은 측근이라고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 실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 정책실장을 했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할 때는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지냈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자, 조선일보 신문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정진상 시장 재선 기여자들에게 금품받고 대장동 특혜를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성남시장 대선 재선 두 번째 성남시장 도전했을 때 그 지원 사례를 다 보고받았다.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정 실장 등이 수뇌부가 사업자 편의를 봐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선 지원했던 사례들을 정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은 다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이번 대장동 5인방에 대한 판단을 내린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를 한 겁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재선, 이재명, 정진상 등은 민간업자들이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재명 재선 기여로 말미암아 사실상 사업 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대장동 비리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썼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 민간업자들이 자신의 재선을 도왔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혜는 이재명 시장이 받는데 본인이 재선되고 정치적으로 치적도 쌓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몰랐다라는 게 상식에 맞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시장이란 표현도 나오고 수뇌부란 표현이 나오니까 수뇌부에서 시장은 빠지는 게 아니냐. 이거 굉장히 근데 이게 국어 실력의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대통령이란 표현이 있으면 정부에서 대통령은 빼고 말하는 건가요? 그런 표현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열어놓은 가능성이라는 거는 수뇌부에서 결정했고 그 결정이라는 거는 결재권자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밑에서 다 했다. 나는 몰랐다. 대북송금도 이화영 부지사가 다 했고 나는 몰랐다. 이제 이런 취지라면 네. 정진상 씨가 나 속이고서 도장 막 찍고 나는 전혀 몰랐다. 이런 정말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것도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 사건에서 다툴 수 있으니 내가 하는 사건에서는 수뇌부라는 결재권자를 뭉뚱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선 그런 의미로 봐야 되고 그래서 네. 아까 법조인들이 연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라는 표현. 그게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문, 판결문에 나온 내용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절차는 피고인 유동규, 정민용이 또 다른 피고인들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편의를 봐주는 일련의 과정이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이 있었지만 그건 이미 어떤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남욱, 김만배, 정민용, 정영학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호상 의원님? 글쎄요, 이제 이 지금 판결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결국 이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재명 최측근으로,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에 대한 거죠. 네. 이재명 최측근으로 성남시 직원들은 이재명이 보고하는 모든 문건에 대해 그 사전에 정진상의 결재를 받아야 했고 네.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한 관계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판부의 설명인 거죠? 재판부의 이제 판결문에 그렇게 나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간 관리자는 유동규로 이제 이 사건의 피고 재판에서 유죄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이제 지목한 사람은 그 유동규였지만 유동규의 어떤 결정의 배경을 그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진상이라는 어떤 실제 결재권자에 네. 대한 그 판단을 재판부가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거기에 재판부는 그러면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왜 이런 실권을 휘두를 수가 있었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네. 결국 정진상의 말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라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이런 부연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그렇게 뭐 암호면 암호, 유추면 유추 이런 식으로 이게 단순히 유동규만의 개인 범죄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재판부가 그냥 여기까지만 우리가 판단을 할 테니 그다음 판단 부분은 정진상 재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다른 법원에 판단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지만 열어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 그냥 여기서 끝나고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의 무관함이 밝혀졌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너무 성급하고 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제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지금 단정해서 주장하는 것도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진상 실장에 관련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일단 재임 중에는 뭐 재개되기 어려운 것이 네.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몇 년 뒤에 최종적인 어떤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